안녕하세요. 장영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의 쉴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두 번째 강좌에서는 휴일 노동수당 계산 방법과 휴일 대체 그리고 보상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일 노동 및 휴일 노동 수당에 대해 말씀드리면 휴일 노동은 일할 의무가 없는 휴일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휴일 노동 수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휴일에 일을 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휴일인 법정휴일이나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약속해서 정한 약정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 노동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나 비번일에 일하면 휴일 노동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번일에 일하게 되면 연장 노동 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강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휴일 노동 수당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노동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8시간 이내의 휴일 노동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 노동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속노동 또는 총노동에 대해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만큼을 일하면 얼마를 받을 것인지 미리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통상임금 계산 방법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다 더하고 그 금액을 기본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임금 계산할 때 알아두면 좋은 숫자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은 평균 몇 주일까요? 4주인 경우도 있고 5주인 경우도 있죠. 이것을 평균해 보면 한 달은 약 4.345주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해서 일주 40시간을 일하는 경우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한 달 유급 인정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와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보면 일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일주 총 48시간에 좀 전에 배운 한 달 평균 주수가 4.345주를 곱하면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209시간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 근무 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이죠. 자, 그러면 진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노동 조건을 보니 기본급이 184만원, 식대가 10만원, 직책수당이 15만원이고 일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 사례입니다. 이분이 휴일에 10시간 추가로 근무했다면 휴일 노동수당으로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통상 시급 계산식은 아까 한번 보셨으니 여기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에 고정수당을 다 더해보면 184만원 더하기 고정식대 10만원 더하기 고정직책수당 15만원을 하면 209만원이죠. 이것을 기본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줍니다. 이러면 통상시급이 1만원으로 나옵니다. 통상시급이 나왔으니 이제 휴일에 10시간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간 이내인 휴일 노동은 50%를 가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급 1만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5배 해서 12만원이고요.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해야 하니까 시급 1만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2배 해서 4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 노동 10시간에 대해서 총 16만원의 휴일 노동 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법을 잘 참고하셔서 내가 정말 휴일 노동 수당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상담소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휴일 대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대체는 특정 휴일과
소정 근로일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초 휴일에는 일을 하고 그 대신에 특정한 소정 근로일이 휴일이 되어 쉬는 것이죠.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 휴일은 평일 노동이 되고 대체된 날이 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체 휴일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게 되면 내 휴일을 예측할 수 없어서 노동자의 쉴 권리가 침해되겠죠. 그래서 요건을 지키는 경우에만 허용되게끔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요건을 말씀을 드리면 판례나 행정해석을 찾아보면 첫째,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휴일 대체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만약에 규정이 없다면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둘째, 휴일 대체에 대해 대체되는 휴일이 언제인지 언제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 최소한 24시간 전에 날을 특정해서 통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지켜야 적법하게 휴일이 대체되는 것이고요. 적법하게 대체되는 경우에는 당초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휴일 노동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휴일이 대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노동수당이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주일 대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대체가 되더라도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주일 부여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일주 1회 이상은 휴일을 꼭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변경된 주휴일은 당초 휴일로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 휴일 이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 대체가 되었더라도 실 노동시간이 일주 최대인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급휴일, 공휴일 대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는 점은 이전 강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을 준수하도록 법이 정해놓았습니다. 바로 노동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공휴일 대체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대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전 강좌를 참고해 보시고요. 공휴일 대체의 경우는 대체된 휴일을 일주 내에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회계연도 안에서 특정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보상휴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휴가는 무엇일까요? 보상휴가란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에게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임금 대신 휴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습니다. 보상휴가를 도입하기 위한 요건 역시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의 수당을 지급해야겠죠. 적법하게 보상휴가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면 시간의 수당과 동등한 가치로 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산임금분까지 포함해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보상휴가 부여 방식은 일부를 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를 휴가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시간 휴일 노동을 한 경우 가산을 포함해 4시간 곱하기 1.5배인 6시간, 6시간에 대한 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무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노동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으로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 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자의 쉴 권리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강좌에서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연차휴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